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문항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66회를 기준으로 쭉 흘러가면서 각 문항별로 이론 정리, 예제, 기출문제 풀이, 답안 작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항 6번입니다. 문항 6번은 손익의 귀속 시기 중에서 상품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문제가 짧으니까 이 문항은 되게 짧고 심플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6. 주식회사 제주의 매출 계정에는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해 상품권은 기말 현재 제품과 교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응되는 매출 원가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손익의 귀속 시기는 우리 세법의 파트가 따로 있죠. 자, 회계에는 우리 수익 파트가 있습니다. 수익 파트가 있고 언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지, 뭐 얼마만큼의 금액을 인식할지, 뭐 총액에 대한 문제, 뭐 타이밍, 수익 인식 타이밍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수익 파트가 있고 세법에서도 해당되는 대응되는 파트로서 회계에 대응되는 파트로서 수익 회계의 수익 파트에 대응되는 파트로서 언제 세금을 내게 할 것이냐. 손익의 귀속 시기는 세법은 그거에 관심이 있죠. 언제 몇 년도 입금, 몇 년도 송금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언제 귀속, 몇 년도 귀속의 손익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회계하고 같은 것도 있고 회계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 손익의 귀속 시기는 우리가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파트 뭐 세법전이나 우리 교과서나 이런 걸 보시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모든 걸 우리가 사실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다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기출됐던 사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심플하긴 하지만 뭐 지금 우리 이 상품권에 관한 상품권에 관해서 언제 손익으로 귀속하느냐, 언제 귀속 시기로 보느냐 이게 뭐 매번 나오거나 뭐 자주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 문항 6번 같은 경우는 일단 간혹 이렇게 매회차는 아니지만 이제 뜨문뜨문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력이 되신다면 물론 여러분 빈출되는 거를 더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요렇게 손익의 귀속 시기 이번에 상품권이 나오고 예를 들어 다음에는 손익의 귀속 시기에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손익 귀속 시기를 뭐 다 하기가 힘들다면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하고 혹시라도 내가 보는 회차에 내가 공부하지 않은 손익의 귀속 시기가 만약에 나왔다. 손익의 귀속 시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문항은 크게 뭐 비중 두지 말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생각나고 강의 들었던 기억나는 거 정도만 간단하게만 적고 그냥 빨리 넘기세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 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막 너무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서 막 너무 구석진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공부하지 않은 유형의 어떤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거기에 뭐 휩쓸려서 멘탈이 흔들려서 다른 문제도 못 풀고 이러지 말고 문항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정도는 그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 내 기억나는 대로 그래 세무조정 몇 개만이라도 적고 넘어가자. 요렇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강의한 입장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각 이론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해야겠죠, 당연히. 10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07페이지 따라와 보세요. 펼치시고. 자, 유난히 여기 많이 번져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교재 만들 때는 이렇게 번져 있지 않습니다. PDF화 하면서 이렇게 번져 있는 거예요. 삐침 현상. 삐침 현상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원본 어떤 교재 작업했던 그 파일은 당연히 뭐 글씨 자체는 깔끔하지 않지만 이렇게 삐침이 생기지 않았는데 PDF화 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생기거든요. 좀 약간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익의 귀속 시기 중에서 상품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야. 여러분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1번 기업 회계 기준의 보충적 적용.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법전에 법인 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 이게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에서. 자,
법인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 기준을 따른다. 이게 세법상 표현인데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법인세법에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라. 여기에 적용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회계 기준, 회계 기준, 그러니까 장부에서 한 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계 그러니까 별도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파악을 못 하겠어 이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품권 문제를 딱 봤어요. 지금 이 문제 상품권에 관한 문제인데 딱 봤을 때 야, 세법상 상품권을 별도로 뭔가 처리하나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회계에서 공부했던 상품권을 그대로 일단 푸시라고 그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경우 맞습니다. 정답이라고. 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는 게 세법의 입장이니까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면은 자 여러분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지금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막 욕하시는 분도 있고 야 내가 상품권을 모른다니까 이놈아 회계에서 뭐고 나는 몰라 여러분 이러면 못 풀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못 풀 수도 있다 아까 그 말이었고 회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은 회계라도 적어라 이 말이에요. 회계 기준으로라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자 한번 그래서 2번 보세요. 상품권의 경우에는 여러분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업회계 기준 우리 중급회계 회계실무 공부할 때 공부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상품권의 회계 처리를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공부하면 돼요. 지금 공부해 두면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에 상품권이 나오면 우리 풀 수 있잖아. 그 말이에요. 상품권이 바로 다음 회차에는 뭐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뭐그 다음 회차, 그 다다음 회차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참에 공부를 잘 해두자 이 말입니다. 자 상품권의 회계 처리 회계하고 세법하고 같다. 그러니까 장부하고 텍스하고 같은 거다 지금 그 경우를 본다는 거야. 자 1번 일단 여러분 상품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상품권 뭐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 뭐 백화점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누구한테 백화점 발음이 의외로 어렵네요. 백화점 상품권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그죠? 친구가 나한테 주려고 상품권을 샀대요. 사서 나한테 줬어. 그럼 나는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살 게 생긴 거야. 그럼 백화점 가가지고 살 게 있으면은 물건 이거 좋다 이거 살래요 하면서 그 대금으로 내가 갖고 있던 상품권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아주 심플한 거니까 굳이 뭐 여기에 화면에 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해되죠? 친구가 상품권을 사서 나한테 생일 선물로 줬어. 그럼 나는 그걸 갖고 있다가 뭐 필요할 때 백화점 가서 현금 대신 그걸 주고 물건을 사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상품권 흘러가는 구조죠. 자, 백화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백화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린 지금 여러분 나 뭐 상품권을 갖고 맛있는 걸 사 먹었다 뭐 이런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상품권을 발행한 그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동의하시죠? 백화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백화점 입장에서는 친구가 여러분 내 선물로 생일 선물로 상품권 줘야지 라고 하면서 백화점 가가지고 뭐 1층에 뭐 판매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상품권 뭐 얼마짜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백화점이 상품권을 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돈 받고 팔겠죠? 자, 그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인 거야 이거. 백화점 입장에서 친구한테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이때 여러분 백화점은 여러분 돈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친구한테? 뭐 당연히 받죠. 돈을 받아야지 뭐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 1층 거기 백화점 상품권 주는 거기 데스크에서 현금 주세요. 100원이라고 합시다. 현금 100원 주세요. 라고 하고 뭐 100원어치 상품권을 줬다고 해봐. 뭐 할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우리 지금. 현금 100원 받고 상품권을 줬대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백화점에 현금이 100원 들어왔죠. 자산 현금 100원 증가. 대면에 여러분 이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회계 기준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식을 엄청 하기 좋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좀 할인해줘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기 좋은 데다 그러면은 5% 10% 할인해서 팔게요. 100원짜리 상품권인데 뭐 80원 특별 할인으로 올해 연말에 80원에 팔겠습니다. 막 와서 산다고 해봐. 그럼 매출이 막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이건 진정한 매출이 아니에요 아직. 상품권은 여러분 결론 말하면은 차후에 아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친구한테 상품권을 선물로 받아서 몇 달이든 언제 있다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백화점 가서 상품권을 주고 물건을 받아올 때 이때 백화점은 매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상품권을 팔아서 그게 수익이 아니잖아. 백화점은 물건을 엄밀히 말하자면 백화점은 그 수수료를 먹는 거긴 하지만 그냥 판다고 생각하자고. 자기 물건을 판다고 생각한다면은 매출이 일어나는 거, 그 물건을 사는 내가 살 때 백화점은 매출이 되겠죠. 맞죠? 상품권을 내가 내고 내가 친구가 상품권을 사는 시점이 아닌 상품권을 선물 받은 내가 차후에 그 백화점 가서 내 필요한 물건을 받고 사고 그 대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 시점이 백화점이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맞죠? 충분히 합리적이죠. 처음에 상품권을 친구한테 파는 그 시점에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현금이 차변에 들어왔어요. 대변에 뭘 적을까요? 여러분 회계 원리 때 우리 회계 실문 때도 많이 했던 거죠. 뭐다? 회계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죠. 대변에 뭐가 적히죠? 대변적으로 뭐 거래 판료서 이런 거 기억나요, 여러분? 수익의 증가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다? 부채의 증가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 여기 뭐 자산의 감소도 되죠. 현금 받으면서 다른 자산 내줄 수도 있고 그죠? 뭐 자본의 증가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일단 그 두 개는 자산 감소, 자본 증가, 자산 감소 생각하지 말고 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그 현금을 받아온 거를 당장의 이익으로 수익으로 볼 것이냐. 1번 이제 수익으로 보는 경우. 그게 아니고 야 지금 현금은 받아왔지만 그거 지금 웃지 마. 수익으로 지금 인식하지 마. 이거는 네가 나중에 의무를 이행해야 돼. 지금 마음에 빚이라니까 너 그건 부채죠. 이건 부채라는 거예요. 왜? 현금을 지금 받았죠. 백화점은 친구한테 상품권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은 어떤 의무가 생긴 거예요. 잘 봐요. 어떤 의무가 백화점한테 이제 생겼죠? 차후에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오면 물건을 줘야 될, 즉 물건을 팔아야 될 그 상품권을 대금으로 회수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될 의무가 지금 생겼죠. 상품권이 뭐 언젠가 여러분 나중에 로스가 생기고 뭐 한도 그 뭐죠? 그 사용 기간이 지나가지고 뭐 망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망실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손되고 이런 생각하지 대손이 아니고 아무튼 손실돼서 이득 보고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상품권 소멸 이익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은. 상품권이 판매하는 시점에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 상품권 5년 10년 후에 난 이거 언젠가 없어지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백화점 입장에서 물론 기도도 해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뭐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품권 낙수 수입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기본적으로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그걸 나중에 이 상품권을 누군가 가지고 오면 나는 뭐 물건 쉽게 말해서 물건을 내어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상품권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채라는 거죠. 계정 과목은 뭐예요 여러분? 선수금. 여러분 회계에서 회계 기초 이론에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선수금 여러분 수금했다는 거야. 수금 뭐야?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수금한다 하잖아. 받을 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참사가 일어났네. 깜짝 놀랐어요. 방금 이렇게 긁다가 안경을 안경을 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을 텐데 다행히 안경이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자, 계속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자, 수금,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선이라는 표현 있죠? 지금 회계원리 수업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서서 돈을 받았다는 거야. 이 앞선다는 개념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는 요게요. 물건을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미래에는 그죠? 물건을 실제 팔 때는 매출이죠. 그거보다 앞서서 돈을 먼저 받았다는 거야. 원래 여러분 정상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보통은
물건을 팔고 그때 현금으로 받죠. 그때 백화점 입장에서 물건 팔고 현금 받고 이게 그냥 가장 심플한 경우잖아.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이게 아주 심플한 현금 거래죠. 그런데 나중에 일어날 오른쪽의 매출, 수익 이거에 해당하는 현금을 미리 지금 받았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물건을 내어줄 의무가 지금 생겼다. 그래서 지금 받은 거를 우리가 선수금을 부채로 본다 이 말이야. 부채. 왜? 미래에 일어날 매출에 앞서서 미리 거기에 해당하는 현금을 미리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얼마나 마음이 짐이야. 언젠간 물건을 내줘야 된다니까. 주인이 찾아오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죠. 찾아오면. 그러니까 부채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길어지고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회계 원리까지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선수금은 부채잖아.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왜 부채인지를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자, 아무튼 선수금은 부채야.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여기 받은 현금만큼을 어떻게 매출이 아닌 즉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회계랑 세법도 똑같이 본다고 요렇게. 됐죠? 잘 하셨습니다. 자, 2번. 자, 상품권을 회수할 때. 자, 백화점 입장에서 상품권을 회수했다는 표현은 뭐야?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친구로부터 상품권을 선물 받아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저거 사야지라고 해서 백화점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상품권을 회수해 가겠죠.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지금 스토리를 알아야지 이 표현이 딱딱 와 닿겠죠. 백화점이 상품권을 회수할 때는 즉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이라는 말이야 이게. 동의하시죠? 맞죠?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그래 내 드디어 마음의 짐, 부채 내려놓겠다. 맞아요. 이제 내가 미리 받아뒀던 현금을 드디어 이제 요걸로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상품 판매할 때는 어때요? 선수금, 부채를 소멸시키면서 차변으로 갖고 와서 소멸시키면서 그때서야 매출로 인식하면 된다는 거야. 즉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상품권에 대해서 언제 몇 년도의 수익으로 본다? 입금으로 본다?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의 수익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회계학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게 X 1년도 그리고 이게 한 X 3년이라고 해봐. 우리 상품권 몇 년 동안 가잖아요, 그죠? 유효기간이 몇 년 가니까 내가 꾹 참았다가 한 2년 참았다가 샀대요, 물건을. 그지? 그러면 2년 동안은 계속 부채 상태로 당연히 남아 있는 거예요, 대변에. 자, 그러다가 백화점 입장에서의 부채였다가 드디어 그 고객이 찾아온 거야. 2년 전에 팔았던 상품권을 갖고 온 거예요. 자, 물건 판대요.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이 짐을 내려놓는구나. 부채 이제 너 안녕. 부채 아웃. 부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뭐다? 매출로 잡는 거죠.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이때. 알겠죠? 자, 세법은 우리 회계 수익하고 어떤 기본적인 차이는 회계에서는 여러분 발생주의로 했죠. 현금주의 아니고 발생주의. 세법은 여러분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권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권리는 반대. 권리,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내 권리,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거죠. 권리고 의무는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 이런 권리 의무죠.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같은 말인데 권리하고 의무, 그죠? 권리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의무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좀 자세하게 말하면 어렵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그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그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자 이때 매출로 보낸다라는 거, 매출로 잡는다라는 거, 이제 수익으로 본다는 거, 입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물건 있죠? 백화점이 갖고 있던 뭐 백화점이든 어떤 특정 가게든 뭐 구두 가게든 물건을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을 줘야겠죠? 당연히 매출로 잡으면서 부채 없어지고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거래 상대방 소비자한테 봐. 대변에 재고자산 70원짜리라고 할게요. 이 매출 가액은 100원이고 매출 원가율이 70%로 가정한데 이게 가정이라고 적었죠. 70원짜리 내가 장부상 갖고 있는 이 재고자산의 금액은 70원짜리였던 거야. 거기다가 마진 30원을 붙여서 100원에 판 거예요. 지금 그거야. 그 사례인데 재고자산이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왼쪽에 뭘 적죠, 여러분?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적는 거야.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여러분 요거 참고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를 가정한 지금 회계처리입니까? 계속기록법을 가정한 회계처리죠.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여러분 이게 너무 추억의 단어인가요? 회계실무에서 공부했던 재고자산에서 나오죠.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이렇게 재고자산이 사라질 때마다 이렇게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법. 이게 계속기록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언급만 잠깐만 할게요. 자, 팔릴 때마다 어떻게 다 매출 원가 잡고 있냐 귀찮게 팔리는 순간마다는 매출만 땅땅땅땅 잡아뒀다가 기말에 창고를 열어서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야 기말 창고에 없는 거는 다 팔렸겠지 매출 원가 요렇게 봐서 그때 기말에 한번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붕괴를 딱 한 번 하는 거 그게 기말 실지 재고조사법 기말에 실제 재고조사해서 기말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남아있지 않은 거는 팔렸겠지라고 매출 원가라고 보는 방법 한 번에 한 방에 1년치를 인식하는 방법 그거였죠. 물론 세세한 건 다 생략한 겁니다, 여러분. 뭐 감모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러프하게 그 각각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보시고 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개별 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중급회계도 마찬가지고 재고자산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여러분 재고자산을 갖고 와서 뭔가 설명할 일이 있을 때는 계속기록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아 재고자산이 사라졌고 매출 원가화 되는구나라는 게 한 줄로 딱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 계속기록법을 가정하고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요거는 잠깐 회계 이야기 했는데 자 참고용으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뭐다? 상품권 회수하는 시점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고 이때 당연히 재고자산이 사라지니까 이 재고자산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아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는 문제 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2022년의 매출 계정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매출 계정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이라는 거죠. 그죠?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 매출 원가 계정, 뭐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안에 있는 매출 계정에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 3천만 원이 적혀 있대요.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매출 안에.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당해 상품권은 기말 현재 제품과 교환되지 않은 상태래. 그러니까 뭐다? 지금 아까 예를 보자면은 상품권을 판매하고 지금 아직까지 X 2년 시점인 거죠. 아까 지금 문제를 보자면 아까 예를 적용하자면은 아직까지 뭔데 내 친구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X 1년도에 상품권을 사서 나한테 줬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백화점에 이거를 쓰러 안 간 상태 X 2년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X 1년도를 말하자면 어때? 백화점에서 이 판매 금액을 어떻게 잡는 게 정답이에요? 눈에 보이잖아. 부채로 잡아뒀다가 물건의 판매가 일어날 때 이 부채가 사라지게 하면서 어떻게 매출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봐요. 당해 상품권은 기말 현재 그게 22년이죠. 22년 12월 31일 현재 아직까지 제품과 교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화점에 안 왔대 아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매출 계정에 수익으로 인식했대 회계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아까 전에 네가 회계랑 똑같다며. 회계도 대변의 선수금 부채로 잡아야 된다며. 근데 왜 저렇게 했어? 여러분 처음에 이게 세법 공부할 때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가 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회사가 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은 오류를 지금 오류로서 장부에 적어놨다고요. 여러분 세법은 잘 들으세요. 세법은 회계 기준을 세법으로 돌리는 게 세무조정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법은 회계 기준을 세법으로 돌리는 게 세법의 세무조정이 아니야. 어떤 거? 세법은 장부를 세법으로 돌리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밑에 한번 적을게요. 추가적인 어떤 칸이 있죠 여기.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세법의 정답인 금액이 있어요. 이게 100원이라고 할게요. 정답이야 그냥. 세법이 우리는 세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세법 T 세법상 정답은 1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회계 기준 있죠? 갭. 우리는 보통 GAAP 뭐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발음은 죄송한데 그래서 쏙쏙 들어오죠. 이거를 보통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러니까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ed 수용된 인정된 account 회계 principle 기준 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갭상 금액은 여러분 80원이라고. 자, 됐죠? 그런데 여러분 회사 이거 장부죠, 장부. 회사 장부. 회사가 여러분 회계 기준을 따랐다면 여기 뭘 적어야 돼요, 여러분? 80원을 적어야겠죠? 적었어야겠지. 여러분 근데 세상이 어때? 오류천지잖아.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장부에 모르고 70원을 적었대요. 이 상황이라고 해보자고. 이 상황.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회계 기준상 금액을 세법상 정답인 100원으로 바꾸는 이게 세무조정이 아니에요. 빨간색 지금 이게 정답 아니란 표시입니다. 이거 세무조정이 아니라고. 회계 기준상 금액을 장부로 바꾸는 게 세무조정이 아니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장부에 적혀있는 이 숫자 있죠? 70원. 이 장부 잘 들어서 세법이 이렇게 말한 거야. 장부 네가 뭐 회계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틀렸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100원으로 맞추면 돼. 세법상 금액으로 맞으면 돼. 영어로 This is 세무조정. 이게 세무조정이라는 거예요. 뭐 장부상 금액을 세법상 정답으로 맞춰주는 이게 세무조정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장부가 회계 기준하고 똑같은 금액 80원을 적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만약에 여러분 초록색으로 만약에 이 둘을 똑같이 장부가 80원을 적었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거랑 이게 똑같으니까 회계 기준을 세법상 금액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였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회계 기준으로 그대로 장부에 처리한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그 금액을 세법상 정답을 찾아서 우리는 바꿔주기만 하면 됐죠. 세무조정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정답은 뭐였다는 거예요? 안경이 아까 전에 제가 쳐가지고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딴소리고.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땠다는 거야. 우리가 했던 작업이 그때는 회사가 이 장부에 적는 금액을 똑똑하게도 회계 기준 맞춰가지고 잘 한 경우 회계 기준과 텍스 차이를 조정했던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경우처럼 만약에 장부가 회계 기준하고 같지 않은 경우 다른 경우라면은 회계 기준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닌 거야. 장부 금액을 그냥 장부에 적혀 있는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적은 그 금액을 보고 그걸 그냥 세법상 금액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조정하면 된다. 그러면 세무조정을 한 거라고. 여러분 이해되셨죠? 요것도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원칙, 기본적인 대전제 이런 건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한 번쯤만 들어두시면은 다음부터는 맞아라고 하실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매출에 아직 물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 사러 백화점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그냥 매출에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계산한 거는 어때? 이제 읽어봐. 여기 적어놨어요. 즉 회사가 장부에 뭐 기업회계 기준 그러니까 갭을 위배하여 회계 처리해 놓은 거라고. 알겠죠? 우리는 위반했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장부에 3천만 원이라고 네가 적어놨냐? 장부야? 난 상관없어. 나는 그냥 세법상 정당한 세법상 정답을 찾아서 그 금액으로 바꿔놓으면 나는 그만이야. 세무조정만 하면 나는 그만이야. 라는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요 상품권 판매 시 아까 했던 거 그 예를 들면서 볼게요. 현금 3천만 원 회사는 이 B
장부죠. 북. 회사가 장부에 이렇게 갭을 위반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이렇게 회사의 장부에 적어놨다는 거지. 뭐 현금 3천만 원 자산 적고 대변에 매출이다 이렇게 돈 들어왔다 기분 좋다 이랬다는 거야. 세법이 웃기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지. 왜 기분이 좋아? 좋으면 안 돼라는 거지. 이건 회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품권 판매한 시점에 누구 마음대로 기분 좋냐라는 거야. 나중에 실제로 고객이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갈 때 그때 매출이어야 돼. 그때 웃어야 돼. 그때 기분 줘야 돼. 라는 생각이니까 요거는 매출이 아니라는 거는 세법이랑 회계랑 같다고. 위에 적어놨죠? 이 문제에서는 세법이랑 회계 기준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텍스 세법 입장 즉 회계 기준도 이 입장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현금 3천만 원 받은 만큼은 어때요? 선수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부채 선수금이 부채라고 했죠? 매출 전에 미리 받은 현금이니까 이건 부채라고. 자, 이것만 세무조정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아주 심플해. 어때? 매출 취소시키고 뭐 그만큼 부채가 증가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쉽지. 보세요. 입금 불산입 이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죠. 이 매출을. 그러면서 입금 불산입 측면 요거는 손익 계정에서의 측면이고 요 부채 BS 재무 상태표 측면에서의 자산 부채 측면에서는 어때? 부채가 커지죠. 여러분 유보 이제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이제 유보 뭐 자 순자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자 만약에 장부에 재고자산이 100원 하지만 세법은 재고자산을 130원이라고 봐. 그럼 어때요? 우리 어떻게 했어? 입금 산입 30원 어때? 플러스 유보. 자산이 더 크게 자산을 크게 만들려면 플러스 유보. 자산을 작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유보. 항상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한 다음에 뭐 부채는 반대지. 순자산에 미친 영향이 반대니까 자산을 크게 할 때는 플러스 유보. 그러면 어때? 부채를 크게 할 때는 뭐겠어? 마이너스 유보. 순자산을 작게 만들잖아. 부채가 커지면 그러게 마이너스 유보지.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자, 자산을 작게 할 때는 뭐?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부채를 작게 할 때는 뭐야? 부채가 작아지면 순자산 입장에서는 커지는 거지. 자본은 커지는 거잖아. 그럼 뭐야? 플러스 유보죠. 부채가 작아지면. 그죠? 연습 끝.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키워줘야 돼. 3천만 원만큼 부채를 만들어줘야 돼. 세법 입장에 맞춰서. 어때? 마이너스 유보를 적어주는 거죠. 부채의 증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앞쪽에 적는 이 세무조정, 입금불산이 뭐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거는 뭐야? 손익을 건드리는 거지. 단기 순이익보다 가산하는 거, 차감하는 거. 그래서 각 3년 소득 금액을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앞에 있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손익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조정해 주는 거지. 가산할 거, 차감할 거 빼서 각사손을 만들어 주는 거야. 됐죠? 이 뒤에 적히는 여기는 소득 처분인데 만약에 여기 적히는 이 부분은 앞에 이 세무조정의 결과가 회사 안에 남아 있지 않고 누가 가져갔다면 사외로 유출이 됐다면 어떻게 해?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서 소득세 내 임마,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렇게 처리하죠.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 사회 유출되긴 했지만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릴 필요가 없을 때는 뭐 기타 사회 유출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사회 유출의 종류고. 자, 사회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사내에 남아 있어. 회사 안에 차이가 남아 있어. 세법과 장부의 차이가 남아 있어. 여기 금액 차이가 있어. 그럴 때 쓰는 게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고 했지. 쉽게 말해서 순자산 차이가 날 때, 자산 부채의 차이가 날 때 쓰는 게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지금. 순자산 차이가 난다고 지금 여기. 부채가 지금 세법이 더 크잖아. 순자산 즉 자산 부채의 금액 차이가 있어. 서로 이견이 있다고. 그래서 세법은 나한테 맞춰라고 해서 조정하고 있잖아. 세무조정. 그때 쓰는 게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인데 지금 세법이 봤을 때는 부채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라고. 그죠? 자산 부채를 조정해주는 BS 측면에서 여기 조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유보. 자, 세무조정 됐죠? 그 정답은 이겁니다. 입금 불산입 매출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매출이라고 안 적고 여러분 선수금이라고 적어도 돼요. 매출은 손익 측면에서 본 거고 선수금은 부채라는 BS 측면에서 재무상태표 측면에서 보는 거라고.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적으면 된다고. 말했죠. 제가 누누이 말하죠. 여기에 과목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다고. 매출이라고 적든 선수금이라고 적든 둘 다 정답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여기다가 무슨 그 매출 원가 갑자기 비용이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일단 정답에 적고 밑에 추가 문제 적을게요.
자, 108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번 문항 전의 문항들은 다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고 봐봐.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 매출 혹은 여러분 뭐 혹은 선수금 적으면 된다고.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됐죠? 오히려 저라면 선수금이라고 많이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매출 선수금 같은 거요. 자, 그 오해하지 마세요. 매출이 선수금이다 이 말이 아니고 과목에 적을 때 둘 다 뜻이 통하고 한 세무 조정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 없다. 같이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매출이 선수금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매출을 취소하는 거고 이거는 입금 불산이 매출을 취소한다. 요렇게 이어지는 거고 입금 불산이 매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잠깐 다시 한번 좀 적어볼까요? 입금 불산이 매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보라색 마이너스 유보라면 이 선수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세무조정이잖아. 입금 불산이 매출 혹은 선수금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다 하나의 세무조정인데 가운데 여기 과목에는 어느 쪽에 맞춰서 적을 것인지 손익 기준으로 적을 것인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유보를 적을 것인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됐고 앞에 뭐 추가 예제 같은 게 얼핏 보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회사가 정말 이상하게 처리한 거야 이거. 이 회사가 정말 뭐 막 너무 일관성 없게 처리한 거예요. 보세요. 회사가 여러분 매출로 처리해 버렸지. 그럼 여러분 그 일관되게 틀리려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매출을 계산하면서 난 매출을 볼 거야 나는. 난 뭐 세법이고 회계고 몰라. 난 그냥 돈 받았으니까 매출을 볼 거야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 하고 나서 미래에 어떤 물건이 빠져나갈 거야. 미래의 물건이 빠져나갈 거를 미리 내가 잡아가지고 뭐 재고자산 빼는 건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말이 뭐 꼬이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대응 매출 원가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당연히 여러분 교환되지 않았으니까 매출 원가를 인식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매출 3천만 원이고 내가 파는 물건이 하나라고 만약에 예상해 봐요. 구두 가게야. 그리고 그 구두 가게에서는 물건을 하나만 팔아. 되게 명품 구두 하나만 팔아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구두 있는데 한 장 3천만 원짜리 상품권이 팔리는 시점에 매출을 잡아버렸대. 틀렸지만 회사는 아무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야. 야, 어차피 언젠가 이거 재고자산 이 구두 한 켤레 빠져나갈 거니까 지금 빼자. 라고 해서 여기 재고자산 빠지고 매출 원가를 잡았다고 만약에 해봐.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만약 문제에서 어차피 틀린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싶죠. 당연히 물건 재고자산이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응 매출 원가도 계상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그 경우에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if 만약에 회사가 그 상품권이 팔린 시점에 나중에 어차피 물건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 70% 매출 원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매출 원가까지 재고자산 빼면서 해버리자 했다라고 해봐.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회계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고 미래에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회사는 막 다 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회사가 대응 매출 원가 70%고 매출 원가율은 70%고 대응 매출 원가까지 계산했다 70%로 가정하고 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추가 문제라고 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일종의 그냥 유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고 매출 취소하면서 입금 불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그 선수금에 대한 부채를 증가시켜준다.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지금 끝났는데 추가적인 어떤 그 여흥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때? 회사가 이렇게 했대. 매출 원가 2,100만 원, 재고자산 2,100만 원. 요건 70%니까 매출 3천만 원에 대응해서 매출 원가까지 잡아버렸대 그냥 회사가 미친 척하고 이랬다는 거야. 이건 어때요? 이거는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회계 처리가 없죠. 당연히 아직까지 매출을 인식할 시기가 안 됐으니까 매출을 인식할 때 매출 원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회계도 그때 매출 원가를 대응시킬 거 아니야. 인식할 건데 세법상 특히 세법상 그리고 회계상은 인정하지 않죠. 아직까지.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매출 원가를 인식할 건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지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불산입. 요 비용을 취소하는 거죠. 비용의 취소, 송금불산입. 그리고 재고자산을 요 장부에서 없앴죠. 근데 세법이 뭐라고 한다고? 회계도 똑같이 말해. 야, 너 장부 너 틀렸어.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고 세법인 내 입장도 재고자산 뭐 왜 없앴어? 다시 살려. 자산을 다시 살려야 되죠. 이 재고자산을 회계는 장부는 없앴는데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살려야 돼. 그럼 뭐야? 유보 플러스 유보. 송금불산에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적어도 되고 매출원가라고 적어도 돼요. 여긴 플러스 유보고 당연히. 여러분 여기 요거 오타네요. 여러분 7천만 원이 아니고 여기 21 2,100만 원으로 고쳐주세요. 알겠죠? 2,100만 원 고쳐주세요. 지금 요 예를 풀어야 되니까 풀이해야 되는 거니까 21입니다. 2,100만 원. 요거 2,100만 원만큼입니다. 오타를 찾았네 드디어. 자 됐습니다. 여기 70%인데 이게 적었나요? 70%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70%라고 생각하면서 2,10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요. 2,100만 원입니다. 여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손익 귀속 시기 중에서 상품권. 제가 상품권 지금 한 40분 정도 했는데 뭐 이해만 되시면은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잖아. 하지만 스토리를 머릿속에 완전히 갖고 있다는 전제로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